의사들은 매일 저녁에 걷거나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라고 말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 걷기만 해서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히 매일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걸어도 근육이 늘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 SNS에는 자칭 전문가들이 이것저것 먹으라고 하면서 근육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을 막을 수도 없고 근육도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거운 운동만 하거나 걷기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자칫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심하면 병원에 몇 주 입원하거나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기구도 필요 없고 밴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육 강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 근전도 EMG 연구에서도 최대 90%의 근육이 활성화된다고 보고됐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 최고의 운동을 공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운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특히 꼭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동작부터 볼게요. 설명은 짧게 먼저 따라하시죠. 운동 1. 벽 푸시업. 먼저 벽 푸시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를 하면 약 200개의 근육을 쓰게 되지만 사실 그중 20틀 30% 정도밖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저항도 없고 근육이 크게 자극받지도 않죠. 반대로 벽 푸시업은 가슴, 어깨, 팔 뒤쪽, 삼두근, 그리고 코어 근육을 60틀 70% 정도 쓰게 만듭니다. 3배 이상 더 많은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감소증을 막아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가볍게 움직여서는 커지지 않습니다. 저항을 주고 힘을 써야만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벽 푸시업을 하면 근섬유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겁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은 겁니다. 회복 과정에서 근섬유가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고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나이가 90세여도 근육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격푸시업은 단순히 근육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육 세포가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즉, 몸이 스스로 더 많은 근육을 만들도록 자극하는 겁니다. 매년 근육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65세에서 85세 어르신 150명이 12주 동안 주 3회 벽 푸시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체 근력이 평균 31% 늘었고 근육량도 1kg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구팀도 깜짝 놀랄 정도였고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가 되돌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북쪽의 훈자 지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공동체 중 하나인데 수백 년 전 농사일을 하다가 우연히 벽 푸시업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기대 쉬다가 밀어내는 동작이 힘을 길러준다는 걸 깨달았고 지금까지도 80틀 90세 노인들이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벽 푸시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서세요. 손바닥을 어깨 높이에서 벽에 대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곧게 유지하세요. 팔꿈치를 굽혀 천천히 벽 쪽으로 몸을 숙였다가 다시 밀어내며 일어납니다. 때 숨을 들이마시고 밀어낼 때 숨 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면 벽에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운동할 때 근육에 약간 화끈거림이 느껴진다면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벽 푸시업은 상체 근육에는 효과적이지만 하체 근육은 키울 수 없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벽 푸시업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운동 2. 의자 스쿼트. 이번에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가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체중을 세로 방향으로 지탱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벅지 앞쪽 큰 근육 대퇴사두근은 약 25%만 쓰이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 둔근엔지이문은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의자 스쿼트가 꼭 필요합니다. 의자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 근육은 75%, 엉덩이 근육은 80% 이상 활성화되고 뒤쪽 허벅지, 햄스트링과 종아리까지 골고루 쓰이게 됩니다. 즉, 화장실에서 혼자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하체 근육을 정확히 강화해주는 운동입니다. 근감소증과 싸우는 어르신들에게 다리 힘은 단순한 움직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과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의자에서 일어나고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강한 하체가 있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 의자 스쿼트를 하면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크게 분비됩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젊었을 때 근육을 키워주던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다 보니 몸에서 다시 이런 호르몬을 내뿜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환경보건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70세에서 92세까지 200명의 어르신이 16주 동안 주 4회 의자 스쿼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리 근육이 평균 1.7kg 늘었고 앉았다 일어나는 시간이 43% 빨라졌으며 균형 점수가 38% 향상, 낙상 위험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천웨이 박사는 처음에는 보행기를 쓰던 분들이 10주가 지나자 혼자 걷게 됐다며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중국 남쪽 바마 지역 100세 노인이 많은 블루존에서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큰 홍수가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물을 피하려고 높은 곳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는데 며칠 후 다리가 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의자 스쿼트하는 방법 1. 의자 바로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곧게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이제 천천히 앉는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내려갑니다. 무릎은 자연스럽게 굽히되 발끝 방향과 나란히 유지해야 하고 안쪽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이제 내려갈 때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까지만 내려갑니다. 의자에 털썩 앉지 말고 살짝만 닿는 느낌으로 멈추세요. 그 순간 0.5초 정도 멈췄다가 발뒤꿈치에 힘을 주어 바닥을 누르듯이 다시 일어나세요. 올라올 때는 엉덩이에 힘을 꼭 주시고 가슴은 끝까지 펴야 합니다. 시선은 바닥을 보지 말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체중은 항상 발뒤꿈치와 발 중간에 실려야 하고 발끝 쪽에는 실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17, 12회 정도 반복하세요. 힘들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3세트를 하시고 세트 사이에는 90초 정도 쉬시면 됩니다. 근육을 가장 잘 키우려면 주 4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화, 목, 토 이렇게 나누어 하시면 됩니다. 벽 푸시업보다 횟수를 더 자주 하는 이유는 하체 근육이 회복이 빠르고 더 자주 자극을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벽 푸시업과 의자 스쿼트를 해도 어떤 잘못된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면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운동은 절대 피해야 할 운동입니다. 아마 이 중 마지막 운동은 지난주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운동 연구 결과를 검토했고 전문가들과 상담한 끝에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한 운동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벽푸시업과 의자 스쿼트는 근육을 키우는데 매우 좋지만 이 운동들은 반대로 효과를 망치고 큰 부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릎은 발끝 방향과 나란히, 체중은 발뒤꿈치 중간에, 허벅지가 살짝 타는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은 바로 윗몸 일으키기, 싯업, 크런치입니다. 헬스장이나 운동 영상을 보면 흔히 추천되는 운동이고 실제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트레이너 10명 중 6, 7명은 복부 지방을 줄이고 코어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에게도 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마다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고 목에도 힘이 들어가 압박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척추가 이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미세 손상이 쌓입니다.
결과적으로 허리나 목을 다치게 되고 운동을 몇 주 동안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어르신 중 약 23%가 시덥이나 크런치 같은 동작을 혼자 하다가 허리나 목을 크게 다쳐서 최소 6주 이상 운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 하루에 50번, 100번까지 하시지만 나이든 척추는 그 반복 압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여성 미카엘라라는 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40번씩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의사가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심각한 허리 통증이 생겨 왼쪽 다리까지 뻗쳤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윗몸 일으키기를 중단시키고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안전한 코어 운동으로 바꿔드렸습니다. 3주 만에 통증이 줄었고 2개월 만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잃었던 근육도 되찾고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운동은 머리 뒤 어깨 프레스입니다. 보디빌딩 전성기 때부터 인기 있는 운동이고 지금도 많은 루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하면 어깨 근육, 삼각근양이 자극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작 자체가 머리 뒤에서 무게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관절을 써온 어르신들의 경우 어깨 힘줄, 회전근개이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데 이 동작은 그 부위를 혹사시킵니다. 한 번 손상되면 머리 빗기, 찬장에서 물건 꺼내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힘들어지고 근육 운동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어깨가 아플 뿐 아니라 근육을 강화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국제정형외과 자료에 따르면 이 운동을 꾸준히 해온 어르신 중 약 31%가 1년 안에 어깨 통증이나 회전근개 부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몇 달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부는 수술까지 필요합니다.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롭이라는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오른팔이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1년 동안 헬스장에 다니면서 젊은 트레이너에게 배운 대로 주 3회 7kg 아령으로 머리 뒤 프레스를 해왔습니다. 첫 달부터 어깨 통증을 느꼈지만 트레이너는 정상이라고 하며 계속 시켰습니다. 결국 6개월이 지나자 옆으로 누워 잘 수 없었고 9개월째에는 팔을 가슴 높이 이상 들 수 없게 됐습니다. 검사해보니 회전근개가 찢어지고 심하게 염증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3개월 동안 상체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고 어깨가 회복되는 동안 다른 상체 근육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집중적인 재활과 올바른 동작, 정면 프레스로 회복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71세가 된 지금에서야 예전 힘을 되찾으셨지만 결국 2년 가까운 시간을 잃으신 셈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 레그 익스텐션, 무릎 펴기 머신. 헬스장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기계 중 하나가 바로 레그 익스텐션 머신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은 하지만 앉은 상태에서 무게를 걸고 무릎을 펴면 무릎 관절의 비틀림 힘, 전달력이 계속 가해집니다. 문제는 무릎이 한번 손상되면 그 이후로는 하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 이 기계는 원래 특정 무릎 부상을 치료할 때 물리치료사의 감독 아래 재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결코 일반적인 근력 운동용으로 특히 나이든 관절에 무거운 무게를 반복해서 주도록 설계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이런 설명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진짜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부상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운동, 윗몸 일으키기, 머리 뒤 어깨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에노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운동들을 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벽 푸시업과 의자 스쿼트는 오늘부터 꼭 해보실 건가요?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운동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게 시작해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어르신들의 힘과 건강이 다시 살아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